나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명을 변경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기타 품위 유지 의무에 해당하느냐,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징계위원회 때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들었다라고 하면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저희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군인 군무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수행했던 사례 중에 성희롱 그리고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인 A가 같은 부대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혼자 알고 있다가 주변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들 그리고 병사들이 혹시 그 여군에게 남자친구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이 군인 A는 남자친구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부대 내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성교제 사실이 부대 내에 소문이 나게 돼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성희롱으로 신고했던 사례였습니다. 먼저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성희롱은 발언의 내용이 성적 언동이거나 또는 성적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을 쭉 보면 성적 요구까지 있었던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성적 언동으로 인한 언어적 성희롱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 또는 남녀의 어떤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성적 언동에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제되고 있는 사례처럼 언어적 성희롱이 제일 많이 문제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의도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이 발언을 한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발언을 하게 된 앞뒤 경위, 그 다음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참작해 봤을 때 이 상대방과 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듣고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희롱이 성립된다라고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군인 A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정도의 발언만 했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하나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이성교제하는 간부의 이름에 초성을 따서 F와 연애할 시간은 있고 얘기 볼 시간은 없었냐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상급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군에게. 그 판결에서는 저희의 주장 내용과 동일하게 연애할 시간은 없고 해서 연애라는 개념에 이게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이성교제 사실이 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 내용을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서 저희 사례와 유사한 사례이니 참고해달라고 했고, 조사 단계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징계 담당관이 의견서를 읽어보고 좀
수긍을 했는지 이걸 성희롱에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명을 변경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기타 품위 유지 의무에 해당하느냐,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징계위원회 때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들었다 라고 하면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저희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걸 해석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기본권, 발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판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피해자는 진술하면서 나는 이 발언을 한 사람하고는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둘이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둘 사이의 관계가 요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친밀한 사이였다. 그리고 부대 내에 있는 초급 간부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 연령에서 오는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닌 게 아니고 누가 물어보니까 뭐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소극적으로 발언을 했던 사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은 성희롱도 아니고 기타 품위 유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혐의 없음한다 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징계 사유 중에서 성희롱,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 이성 교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은 꼭 군대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고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라서 쉽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성희롱으로 해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